금융생활이 다 차단되고 통장 발급, 신용카드는 당연히 정리되고 사용을 못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한 일상생활에 제약을 받게 됩니다. 그게 기간이 무려 10년입니다. 10년. 개인 파산의 경우에는 개인 회생과 다르게 조건이 좀 까다롭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안녕하세요. 법무부 발전의 이근덕 변호사입니다. 요즘 경기가 너무 좋지 않아서 경제적으로 많이 힘든 가정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회사도 지금 많이 부도가 나는 상황이고 법인 회생, 법인 파산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개인들도 법인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당연히 그 영향을 받아서 개인 회생, 개인 파산을 하는 경우가 매우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개인 회생과 개인 파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개인 회생과 개인 파산의 신청 자격과 차이점, 공통점, 그리고 면책 불허가 사유 알아보고 면책이 되었을 경우에 대해서 그 효과면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인 회생에 하려면 채무가 일정 제한이 있습니다. 개인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나고 하더라도 많게는 몇 억 정도 갚지 못하는 채무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개인 회생의 경우에는 담보 채무를 포함해서는 15억까지 안에서만 개인 회생을 신청할 수 있고 담보가 없는 경우는 10억까지만 내에서 채무가 7억, 1억, 몇 천만 원 이렇게 있을 경우에는 당연히 개인 회생 자격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개인 회생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개인 회생의 제도가 본인의 기존의 생활을 유지하면서 채무 일정 부분을 변제하고 나머지 변제할 수 없는 채무는 국가에서 면책시켜주는 제도입니다. 그걸 변제율, 탕감률이라는데 뉴스나 저를 통해서 보다 보면 개인 채무가 5억인데 난 탕감 받아서 1억만 갖고 나머지는 4억은 면제받았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하고 실제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법원에서 변제 계획을 어떻게 내냐에 따라서 달라졌기 때문에 이 변제 계획안을 잘 내는다면 많게는 90%, 적게는 30%까지 탕감받을 수 있다 할 것입니다. 개인 회생은 하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 변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채무자가 지속적인 최소한 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3년 또는 5년 기간 내에 일정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물론 회사를 다니고 정기적 급여를 받아도 되고 아니면 프리랜서로도 됩니다. 그렇지만은 변제할 수 있는 보정적인 소득이 있어야지만이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개인 회생의 경우에는 단순하게 설명드리자면 월 평균 소득이 있어야 되고 월 평균 소득에서 최저 생계비를 빼고 남은 돈이 있어야지만이 그걸 가용소득이라고 하는데 이 가용소득을 가지고 개인에 따라서 3년 또는 길게는 5년 동안 돈을 갚으면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면제시키는 제도이기 때문에 개인이 일정한 기간 동안 소득 창출이 되어야 되고 최소한 최저 생계비를 넘는 소득을 창출할 수 있어야만이 당연히 개인 회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개인 회생과 달리 개인 파산의 경우에는 채무 불능 상태, 즉 더 이상 소득 창출하더라도 채무 이자도 못 낼 경우 이렇게 될 경우에는 회생이 될 수 없고 또는 최저 생계비 이상을 벌지 못할 경우 소득이 되지 않을 경우는 당연히 개인 회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개인 파산을 할 수밖에 없다 할 것입니다. 개인 회생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자기 소득 생활을 하면서 남는 부분으로 변제를 하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자기 재산 같은 경우는 원칙적으로 처분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예외적으로 재산이 있는 경우에 조건에 해당할 때만 처분을 하게 되지만은 파산 경우에는 무조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처분해야 됩니다. 본인이 창출 소득이 없기 때문에 기존의 재산을 처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처분한 돈을 재원을 가지고 담보권자라든가 우선권자라든가 세금이라든가 이러한 우선권자들에게 먼저 배당을 해주고 남는 재원이 있다면 일반 채권자들에게 나눠주게 됩니다. 개인 파산의 경우에는 개인 회생과 다르게 조건이 좀 까다롭습니다.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된다면 기본적으로 파산이 면책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법에 정한 면책 불허가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법원에서 이 사람의 파산에 대해 이르게 있는 경위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했던 요인들을 갖다 원상 회복하거나 파산 이런 경위라든가 이 사람의 현재 생활 상태라든가 가족 환경 이런 걸 전반적으로 고려해서 법원에서 재량으로 면책해주는 제도가 있다 할 것입니다. 파산을 고려하신다면 충분히 상담을 통해서 파산 자격이 되는지, 파산 가능성 또는 면책 불허가 없는지, 또 재량 면책이 가능한지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면책 불허가 사유를 말씀드린다면 첫 번째로 이제 하는 게 재산, 처분,
은닉행위입니다. 원금은 당연하고 이자조차 갚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당연히 자신의 재산을 처분해서 변제를 해야 되는데 그 재산을 갖다 보존하기 위해서 부동산, 아파트라든가 뭐 건물 같은 거 또는 임대차 계약 같은 지위를 제3자, 친구나 또는 먼 친척에게 이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를 갖다가 재산 처분 은닉을 하는 거죠. 은닉은 원물 상태를 그대로 보존해가지고 명의를 바꾸는 경우이고, 처분은 환가하는 거죠. 아파트를 팔아서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경우죠. 3년 이전에 이러한 은닉이나 처분 행위 있을 경우에 확정됐을 경우는 당연히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되고 실제로 면책 불허가 결정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그 돈을 갖다가 환가에 쓸 수 있도록 법원에 납부한다면 당연히 재량 면책으로도 면책받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편파 변제. 채무자가 자기한테 유리한 또는 앞으로 사업을 다시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노리기 위해서 유리한 채권자 또는 자기 친구, 특정한 채권자한테 먼저 변제를 했을 경우, 그러니까 1,000만 이상을 변제했을 경우에, 우선 변제했을 경우에 이것이 발각되었을 경우는 당연히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한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사행행위, 도박이라든가 사행성 있는 행위, 고인이라든가 투기 이런 것을 갖다가 파산 상태에 이르렀음에도 계속 하고 있는 경우, 또는 직전 3년 이내에 그로 인해서 이 사람이 파산에 이르렀을 경우에는 이 사람은 앞으로도 면책시켜줘도 또 할 것이다, 이러한 우려 때문에 면책 불허가 사유를 하고 있습니다. 고의적으로 파산하기 위해서 기존의 채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채무로는 파산이 안 될 것 같으니까 허위로 채무를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친구를 통해서 아니면 허위로 신용대출을 받거나 해서 그렇게 해서 그 돈을 써버리고 실제 채무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채무를 넘기려는 경우, 이런 경우를 갖다가 허위 채무 증가를 하는데, 이런 허위 채무가 인정되었을 경우에는 당연히 면책 불허가 사유가 되고 있습니다. 면책 불허가 중에 또 하나는 기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면책을 받은 후 기간 후에 다시 파산을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인 회생을 통해서 면책이 되었을 경우에는 5년 후에 할 수 있고, 파산 신청에서 면책을 받았을 경우에는 7년 후에 다시 파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불허가 사유는 재량 면책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산에 들어와서 파산 선고를 받아서 이제 파산 관제인이 여러 가지 조사를 하게 됩니다. 재산 상태라든가 재산 처분, 은닉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금융 자료라든가 관련 각종 서류들을 제출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파산 관제인의 자료 제출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 또한 설명 의무 위반으로 해서 면책 불허가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가장 많이 저지르는 면책 불허가 사유가 보험, 이제 뭐 10년간, 뭐 20년간 이렇게 하다 보면 그 보험 해지 후원금이 몇 천만 원이고 상당합니다. 몇백만 이상 되고, 이런 해지 후원금이 금액을 알면서 계약자 지위를 변경시킵니다. 파산 신청 전에. 그리고 또 부동산 명의를 갖다가 매매하는 형식으로 제3자에게 명의신탁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가장 흔히 많이 발생하는 거고, 신용대출, 소액대출,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신용상태라든가 재산적인 관계없이 최소 300, 500까지는 언제든지 저축은행에서 빌려주고 있습니다. 이런 게 반복되고 있을 경우에는 당연히 면책 불허가 사유가 되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면책 불허가 결정을 받게 된다면 파산 신청을 하지 않는 것만 못한 결과가 됩니다. 개인 회생은 변제 계약을 해서 인가 결정을 받으면 법원에 정해진 스케줄대로 변제를 하면 됩니다. 3회 이상 변제를 못했을 경우에는 개인 회생 결정이 기각됩니다. 철회되는 거죠. 그러면 다시 이 사람은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파산 신청에서 면책을 받지 못해가지고 면책 불허가 결정을 받았을 경우에는 앞으로 10년간 파산자의 지위에 있게 됩니다. 파산자의 지위에 있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개인의 신용도는 우리나라 제도에서 10등급으로 떨어집니다. 금융생활이 다 차단되고 통장 발급, 신용카드는 당연히 정리되고 사용을 못하게 되죠. 그리고 각종 사업자도 낼 수도 없고, 그리고 법인의 이사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한 일상생활에 제약을 받게 됩니다. 그게 기간이 무려 10년입니다. 10년. 그렇기 때문에 파산을 신청할 때는 파산 조건이 되는지, 면책 불허가 사유가 없는지, 파산이 되었을 때 효과와 파산이 되지 않았을 때 효과를 충분히 숙지한 다음에 파산 신청을 또는 개인 회생을 신청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회생과 파산을 통해서 면책을 받았을 때 면책 효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회생과 개인 파산 마찬가지로 면책을 받게 되면, 개인 회생은 기존에 법원이 허용한 변제 계획안대로 변제를 하게 되면 나머지 채무가 10억인데 3억만 원 갖고 7억은 면제됩니다. 그리고 개인 파산의 경우에는 면책 결정이 되면 당연히 복권도 하게 됩니다. 경제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기존에 있던 모든 채무는 전부 다 소멸됩니다. 그렇지만은 개인 회생이든 개인 파산이든 소멸되지 않는 채무가 있는데, 국가 세금, 과태료, 벌금,
4대 보험 이렇게 4가지의 국가에 납부하는 그러면은 면책 대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뭐 5년 이상 소득 활동을 했지 않으면 국가에 대해 세금 제외 잡히지 않습니다. 그럼 국가에서 이 사람 더 이상 경제 능력이 없구나 판단이 되면 5년이 또 10년이 될 수도 있지만은 그 사이에 그 사람은 세금은 국가에서 소멸을 시켜줍니다. 그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세금은 면책은 되지 않지만은 본인이 장기간 소득 활동을 하지 못해서 세금을 내지 못한다면 당연히 국가에서 알아서 정리해주는 제도가 있다 할 것입니다. 개인 회생과 개인 파산을 정리를 하자면 가장 큰 차이점은 기간과 본인의 재산의 보유 여부입니다. 기간을 따진다면 개인 회생은 개시부터 변제 완료까지 면책받는 순간까지 최소 3년, 또 개시 실제까지 하면 4년에서 6년까지 걸립니다. 파산을 하게 되면 파산 기간만을 본다면 준비 기간까지 해서 최소 8개월, 최대 1년인데 그렇지만 이제 파산의 경우는 개인 재산이 있는 게 처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처분 기간이 최대 1년까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8개월에서 2년 정도 안에 파산이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가장 기간의 가장 큰 차이점이죠. 또 하나의 차이는 개인 회생 경우 때문에 청산 가치라는 게 있는데 뭐 쉽게 말해서 개인 재산을 보유하면서 할 수 있죠. 면책이 받을 수 있는데 파산은 기존에 가지고 있는 모든 개인 명의의 재산은 모두 국가에 반납해야 됩니다. 환가를 통해서 채권자에게 돌려줘야 되기 때문에 개인 재산을 전부 처분해야 하는 게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같이 개인 회생과 개인 파산 가장 큰 차이점은 면책을 받는 기간과 개인 보유 재산의 처분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이 점을 고려해서 충분히 숙지하고 상담하셔서 결정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부인 발월정의 이우덕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